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제 4월 달에 31일까지 있지? 맞나요? 4월 벌써 다 갔네요. 권문경 안녕, 이만나 안녕, 채몰 안녕. 채몰 학생은 처음 보네. 조가문 학생은 몇 번 봤고, 그죠?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 이제 6장 워킹 메모리를 마저 이렇게 교과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많이 물어보고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고 또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도 듣고 그러는 게 더 이렇게 강의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교과서 이제 내용을 주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이게 또 어디 전화가 왔네. 미안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초기에 뇌를 다친 사람들,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거로 뇌를 다친 사람들, 되게 전전두엽 쪽에 다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이제 꽤 오랜 동안 한 거죠. 오랜 동안이라는 게 몇십 년을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작업 기억이라고 여겨지는 과제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이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데가 그 뇌의 아비마 쪽, 전전두엽 이쪽이 관여를 한다. 그리고 여기 전전두엽이 그 작업 기억의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이 이론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대략 한 뭐 1995년 한 이런 정도까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MRI를 써서 뇌 활동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대략 한 94년, 95년 이쯤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89년부터 95년까지 했는데 94년 어느 여름날 미국의 그 지도 교수님, 내 지도 교수님이 유학할 때 그 대학원생들도 미국에는 이제 메일박스가 있어요. 조그맣지만 거기에 뉴스 위크지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근데 봤더니 뉴스 위크지의 그 커버 스토리가 이제 마인드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그 주에 뉴스 위크지의 그 제목이었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세인트루이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의 동부 쪽이죠. 세인트루이스의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라고 여기도 남부의 하버드 같은 대학이거든요. 좋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심리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PET, 펫이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뇌를 활동하는 뇌를 찍었더라고요. 그게 아마 94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어, 테트리스 여러분 아시죠? 그 게임 하는 거. 그 테트리스 게임을 초보자인 사람 데려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펫이라고 하는 기계로 MRI하고 유사한 기계예요. 그 기계로 뇌 활동을 찍었더니 거의 뭐 모든 뇌가 그냥 다 저녁이 다 뻘겋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에서 한 달 정도 하니까 테트리스 이제 굉장히 잘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펫으로 찍었더니 뇌 영역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던 것들이 다 축소가 돼서 몇 곳만 활동을 하게 돼 있고 대부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워싱턴 그 대학, 그러니까 워싱턴 유니버시티 사립대학이에요. 이 대학에 있는 연구팀들이 그 주에 네이처인가 뭐 거기에 논문을 냈고 그 논문을 뉴스위크지가 이제 커버 스토리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니까 그게 실은 거죠. 그래서 대략 한 95년 뭐 이런 정도 무렵까지는 MRI나 펫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어떤 일을 하는 동안
활동을 측정하는 연구들을 못했어요. 기기가 없으니까 장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략 뭐 한 2000년도 이 무렵 되면서부터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 95년 이전에 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뭐 작업 기억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언어도 그렇고 뭐 주의도 그렇고 모두 다 그 뇌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되게 이론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 뇌에 다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전두엽이 망가진 환자를 보니까 그 앞에서 봤던 쇼트 메모리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걸 시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이 아비마 쪽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MRI 등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전두엽이 기억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기억을 뭔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커티스라고 하는 분이 2003년도에 기존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어, 전전두엽은 그냥 기억 통제 영역인 거고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해당되는 감각기관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은 감각기관 어디가 활성화되는 걸 보여야 되는데 또 연구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 해리슨, 텅 이분들이 그 다중복셀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 복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복셀은 1mm 곱하기, 그러니까 정육면체인데 그러니까 길이, 높이, 또 그게 1mm 되는 그런 그 단위인데 그 복셀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지고 이제 뇌 영역의 크기를 측정하고 이런 방법을 써요, MRI에서. 근데 해리슨 이분들이 그 하나하나 복셀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거예요. 새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봤더니 시각 정보, 시각에 대한 이런 자극을 처리할 때, 작업 기억을 처리할 때 보니까 V1 선조 피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후두엽의 그 1차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거기 활성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작업 기억의 기억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작업 기억에 해당되는 정보를 감각기관의 아주 early processing 쪽에도 저장이 된다고 하는 거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 두 종류의 가설이 좀 생겼죠, 그죠? 기존에 그 얘기하던 것처럼 전전두엽이 작업 기억의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종류의 가설하고 그런 게 아니고 커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전두엽은 작업 기억을 통제하는 영역인 거고 작업 기억의 내용 정보는 감각기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두 종류의 가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그래프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해리슨 등이 실험했던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두 종류의 가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과서에 박스 6.2를 보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전두엽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작업 기억의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일 거냐에 대해서 세 종류의 그런 그 논리가 가능하죠. 하나는 어, 감각기억 정보, 감각기억 영역에 작업기억의 내용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작업기억 정보가 전전두엽에 저장되어 있다. 옛날 믿던 생각,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두 곳에 다 이렇게 나누어서 저장이 돼 있다.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이제 그 해리슨이나 이런 분들이 실험했던 것들은 1번 가설 쪽을 더 지지를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 종류의 가설 중에 어느 게 결정적으로 옳다라고는 현재까지 얘기를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 그렇고 이제 새로 이제 그 강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해마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장기 기억 쪽에서는 해마하고 뇌측 측두엽 이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해마에서 내용 정보하고 또 환경 정보하고 묶어서 응고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는 분명히 해마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도 해마가 아주 깊이 관여를 하는 거냐. 이게 메모리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해마가 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왜 중요하냐면 심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정문을 우리 고려대학교 정문에 서서 본관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본관의 그 모습이 여러분 뇌 속에 어딘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어도 그 고려대학교 본관의 모습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떠오른 정보를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부분 이제 시각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이유는 청각이나 다른 감각기관의 그 정보보다는 시각 쪽에 그 자극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시각 쪽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했던 뇌 영역하고 작업 기억의 실험이라고 시각 그 자극을 써서 했던 실험하고 뇌 영역을 보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음. 또 눈을 뜨고 우리가 그 저 학교 본관을 보고 있을 때 활동하는 뇌를 봐도 작업 기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시각으로 혹은 청각으로 외부의 사상을 지각할 때나 또 혹은 장기 기억에 기억된 내용을 떠올려서 뭔가 처리를 할 때나 이게 작업 기억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러면 작업 기억이 진짜 장기 기억처럼 별개의 어떤 그런 조직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해마 쪽이 활성화되는 걸 보이게 되면 해마 활성화는 심상 같은 거를 그냥 떠올릴 땐 잘 활동을 안 하거든요. 또 물체를 그냥 지각할 때는 해마가 관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작업 기억이 해마 활동하는 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그냥 지각이나 심상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과정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진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2008년도에 하눌라라고 하는 선생님 등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해마가 관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다른 지각이나 이런 거하고 구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 실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학습 시기에 이렇게 물체가 4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4개가 3초 동안 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11초 동안 딜레이가 있었고 그리고 3초 동안 테스트를 기억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작업 기억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 딜레이 동안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학습할 때 이렇게 4개 물체가 3초 공간에 있는데 얘를 9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딜레이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얘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반대쪽으로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거를 그렇게 90도 회전을 해서 딜레이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검사 시기에 제시된 모양하고 심적으로 회전해서 유지하고 있던 거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MRI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치되는 거는 지금 90도 회전된 건데 요거랑 같은 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es라고 반응을 해야 되고 미스매치는 위치가 요것들 간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no고 이것도 틀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시되지 않았던 지금 워킹 메모리에 있지 않은 내용들이 되는 거고 여기는 90도 회전했을 때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학습할 때도 MRI로 찍었고 딜레이 할 때도 찍었고 검사 시기에도 찍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여기 보이는 어, 매치라고 되어 있는 게 까만 선이잖아요. 이 부분하고 지금 미스매치, 인커렉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수업하고 보면 어, 지금 그 영역이 여기 해마 쪽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왼쪽 뇌의 해마 영역이고 요 그림은 오른쪽 뇌의 해마 영역인데 양쪽 뇌 모두의 해마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죠. 유사하게 보이는데 여기 1번 보이는 요 빨간 쪽하고 여기 파란색의 차이는 학습할 때에 찍혔던 MRI 신호인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데 여기는 딜레이 할 때 해마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볼록 올라와 있는 데는 이제 검사 시기 때 찍었던 MRI 사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 해마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할 때는 분명히 그 해마의 활동이 매치하고 인커렉트하고 차이가 나게 보이는 게 보여요. 검사 시기에도 보이고. 그런데 딜레이 쪽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학습 시기는 어,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거니까 응고와 과정이나 이런 거로 봐야 되거든요. 검사 시기도 지금 여러 초가 지났기 때문에 작업 기억이라기보다는 장기 기억 성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딜레이 기간이 지금 90도 회전한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작업 기억 성분인데 작업 기억 성분을 나타낸 쪽에서는 어, 좌우측 해마에서의 반응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학습 시기하고 검사 시기에 해마가 보여서 자기들은 작업 기억 과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업 기억 수행 동안에도 해마가 동원이 된다. 그래서 일반 시각 지각이나 심상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거는 딜레이 시기에 해마의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연구가 되게 이제 그 뭐 이렇게 관심을 끌긴 했지만 이 연구 결과로 작업 기억의 해마의 활동을 수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학습 시기하고 검사 시기에도 작업 기억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작업 기억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 기억이나 다른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는 거죠. 만일에 딜레이 쪽에서 해마의 활성화가 있었으면 그거는 작업 기억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결과는 딜레이 쪽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최소민 학생? 네, 교수님 목소리로 해도 되나요? 그럼요. 돌려서 하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미지를 어,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돌려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업 개혁이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메모리 성분이라고 메모리 성분도 있지만 내용 정보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작업 기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학습 시기에 나온 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작업 기억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 쪽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유지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어, 90도로 심적 회전하는 게 심적으로 돌리는 게 어떤 사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분명히 작업 기억의 성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은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니까 이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90도 회전하고 회전된 거를 뭔가 유지하고 있는 거는 작업 기억이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근데 결정적인 어, 결과 잘 안 나온 거는 이거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해마 활동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였다는 거죠. 김현진 학생이 뭐라고 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물었어요. 학습 시기에는 매치 조건과 인커렉트 조건에서 해머 활동의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스매치는 어, 보지 않았던 거죠. 그죠? 미스매치는 그러니까 학습 시기에 제시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습한 게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학습 시기에는. 근데 매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습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코딩 작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미스매치하고 매치는 나중에 검사를 다 끝나고 나서 뇌 영상을 1번 자극일 때 찍고 2번일 때 쓰고 3번일 때 이렇게 찍었을 거잖아요. 찍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어, 나오지 않았던 거, 미스매치에 해당되는 거에 영상이 있을 거고 검사 시기에 매치에 해당되는 학습 시기의 영상이 있을 건데 그 둘을 비교한 거예요.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실험을 했지만 이 결과가 그렇게 작업 기억에 해마가 관여를 하고 그래서 작업 기억은 시각 지각이나 심상 처리하고는 구분된다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핑케라고 하는 교수님은 여기 레벨 가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옛날에 박사 마치고 선생님 공부하던 대학의 인근 대학에 있던 교수님이거든요. 8년도에 2008년도에 환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3명의 간질 환자인데 되게 이제 간질 환자들 그 간질을 치료할 목적으로 뇌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뭐죠? 절제하는 수술 같은 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그 연구에 참여한 그 환자들은 오른쪽 뇌의 해마 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실험을 했어요. 역시 여기도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시기를 얘기를 하고 공부한 거를 900ms, 0.9초나 5000ms, 그러니까 5초 동안 유지하고 있는 딜레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학습한 거에 대한 검사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검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는 작업 기억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학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딜레이 기간 동안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실험 조건은 컬러 조건이 있었고 로케이션 조건이 있었고 연합 조건이 있었어요. 컬러 조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4개가 나왔잖아요. 4개가 나왔는데 이 사각형들의 색깔이 어떤 거는 파란색, 어떤 거는 초록색, 어떤 거는 빨간색, 어떤 색은 어떤 사각형이 노란색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4개 사각형을 딜레이 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검사 시기에 예를 들면 노란 사각형이 나오면 yes라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학습 시기에 노란색 사각형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까만 사각형이 나오면 no라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컬러 조건인 거고 위치 조건은 네 개 사각형이 지금 왼쪽 밑에, 왼쪽 약간 위에 중간 정도, 또 오른쪽 중앙 정도에 이렇게 로케이션이 네 군데에 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각형 하나를 제시를 나중에 검사지게 해주고 요 위치에도 사각형이 있었냐를 yes, no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yes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 위치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o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연합 조건은 더 어려워요. 특정한 색깔을 가진 사각형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를 들면 요게 빨간색 사각형이라면 얘는 왼쪽에 위에 빨간색 사각형이 있었던 거잖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 파란색 사각형이었으면 위치도 요거 같고 색깔도 같으면 yes라고 반응을 해야 되고 색깔을 하나만 맞고 위치는 다르면 no 혹은 어, 색은 위치는 맞는데 색이 틀려도 no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 조건은 조금 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위치 정보하고 색 정보 두 개를 다 같이 딜레이 동안 기억을 해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B번 여기 그림은 결과 그림인데 지금 이렇게 오픈된 서클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컨트롤 그룹 그러니까 정상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3명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그룹이. 그러면 대개 이 환자하고 성도 같은 성이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여성이었으면 여성 환자여야 되고 또 환자가 대졸 사람이면 대학교 졸업자여야 되고 나이가 뭐 65세면 65세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맞춘 집단이 대조군 집단이에요. 그래서 대조군하고 환자 집단하고 컬러 조건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유사해요. 차이가 없어요. 요 딜레이를 900ms 준경화하고 아니 900ms 준경화하고 5초 준경화 보면 두 그룹 다 모두 900보다는 5000에서 더 못하네요. 그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딜레이 쪽에서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도 보면 역시 약간 환자하고 정상인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여기도 역시 900보다는 5000 밀리세컨드에서 못하는 게 보이고 그런데 연합 조건에 가서 보면 900 밀리세컨드 딜레이 조건에서는 정상인 대조군 집단하고 환자 집단 간에 차이가 안 보이는데 5000 밀리세컨드 가면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 환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뇌의 해마 쪽에 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른쪽 해마의 손상 때문에 요 차이가 난 거다라고 이제 핑케 교수님 등은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작업 기억 과제를 하는 동안 해마가 관여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여기에 왜 여기에 컬러나 로케이션이나 이런 걸 썼을까요? 자극을. 단어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자극을. 여러분 알다시피 오른쪽 뇌는 되게 이제 알려진 게 되게 시각 자극이거나 또 어떤 공간적인 거나 이런 정보 처리에 더 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왼쪽 뇌는 언어 등에 더 능한 거로 알려져 있죠. 그죠? 능숙한 걸로. 그러면 이 환자들이 오른쪽 뇌의 그 해마 쪽을 절제를 받았으니까 아마도 언어 과제를 쓰게 되면 아마도 왼쪽 뇌의 해마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뇌의 해마가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공간 정보하고 색깔 정보를 쓴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봤더니 어쨌든 쉬운 조건에서는 정상인하고 환자하고 차이가 없었는데 두 컬러하고 로케이션을 연합해야 되는 조건에서는 5000 밀리세컨드 딜레이 조건에서 대조군하고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작업 기억의 그 공간하고 관련된 작업 기억에 해마가 관여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좀 있는 게 만일에 그러면 진짜로 오른쪽 뇌의 해마가 이 공간에 해당되는 작업 기억에 관여를 했다면 900ms의 딜레이는 왜 아예 그럼 차이가 안 났냐. 900ms도 못했어야 될 것 같은데 환자가. 그죠? 근데 5천만 차이가 있고 900은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펜케 교수님이 주장한 그런 주장도 확실하게 작업 기업의 해마가 관여가 된다라고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하나의 문제를 연구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조금 만만치 않죠. 그죠? 그죠? 과학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메들리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분이 원래 워킹 메모리 그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메들리 선생님이 2010년도에 양반구의 해마를 절제받은 사람들, 해마만 절제 제거수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색하고 모양의 연합 과제하고 단어와 단어를 연합하는 과제 두 종류의 작업 기억 과제를 가지고 좌우 반구의 해마가 작업 기억에 영향을 주는지 관여를 하는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해서 봤더니 이 환자나 이 정상인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리 선생님의 결과는 오히려 해마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해마가 관여 안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서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알렌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 베들리 선생님하고 아마 같은 연구 그룹에 있는 분들인데 영국 분들이세요. 영국 분들인데 이분들이 동일한 환자를 또 요런 과제를 써가지고 했어요. 여기 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이때도 보니까 정상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해마 절제 받은 사람이나. 그래서 이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보면 핑케 선생님 쪽은 작업 기억에 해마가 관여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이유는 요 900ms에서 차이가 안 나서 그런 거고 메들리 교수님하고 알렌은 좌우반구의 해마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극을 단어를 가지고도 하고 또 시공간 정보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도 했는데 정상인하고 차이가 없어서 해마가 작업 기억에 관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작업 기억이 해마와 관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없다. 그래서 시각 작업 기억의 경우 시각 심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작업 체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켜고 해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MRI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도 있고 그런데 되게 MRI는 그 실시간으로 그 뇌의 활동을 촬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신경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MRI로 찍은 거는 혈류의 변화를 가지고 찍는 거라서 혈류의 흐름은 신경계 속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길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MRI가 그런 시간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에서 한계가 있어서 해마가 활동을 하는데도 못 찾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EEG 뇌파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로 이제 기억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나 작업 기억하고 관련된 뇌파라고 보고된 것들이 되게 세타파형, 세타파형은 4헤르츠에서 8헤르츠 정도의 레인지를 갖는 그런 파형이고, 알파는 8에서 12, 감마는 훨씬 더 높죠. 30헤르츠 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게 이제 보고가 되어 왔는데, 되게 이 세타파형은 뇌의 거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는데 전두엽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알려져 있기로 이 세타파형은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뇌 영역에서 활성화가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파형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알파 파형은 되게 억제하고 다른 쪽의 어떤 정보가 과하게 너무 심하게 활동하는 거를 이렇게 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마 파형은 되게 주의 같은 거와 관련이 있고, 또 감각을 처리하는 뇌에서 활성화가 되게 큰 경우에 감마 파형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이제 장기 기억 쪽에서 주로 알려진 것들이 이런 세 개 파형이 보고가 됐고, 또 작업 기억 실험 쪽에서도 이 세 종류의 이런 파형들이 되게 보고가 됐어요. 여러분 1헤르츠는 뭔지 전에 이지 잠깐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 곡선 같은 그런 전류 흐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주기성을 갖는데, 그 주기가 1초에 한 번 돌아오는 게 1헤르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4헤르츠는 몇 번의 주기가 있는 거죠? 김현진 학생? 채팅 거기에 써볼래요? 4번이 있는 거지 뭐. 그지? 맞아. 당연히 그런 건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죠. 그지? 부끄럽게. 그지? 그래요.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는 분들이 2009년도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쳐다보세요. 그러고서 1초 동안 이제 픽세이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단서가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르치는. 그게 0.2초간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요 초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런 자극, 오른쪽 시야에 이런 자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피험자는 그 요 화살표 방향에 있는 요 사각판들만 요 딜레이 동안에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검사 시기에는 양쪽에 다 나오지만 아까 주의를 주라고 했던 그 시야에 요 자극이 아까 봤던 거냐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세타파, 감마파, 알파파 얘들이 해마 쪽에서 나오는지를 보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시야하고 반구는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픽세이션 포인트를 쳐다보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검지를 이렇게 펴볼래요? 지금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 손을 이렇게 쭉 뻗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그 손톱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 움직이지 않고 그 손톱을 보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왼쪽에 제시된 거. 그러니까 눈동자나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거고, 눈동자나 고개는 지금 손톱 오른쪽에 그 검지에 손톱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있을 때 왼쪽에 제시된 거나 그게 왼쪽 시야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제시된 게 오른쪽 시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 시야에 제시됐던 거는 오른쪽 뇌에 여기 후두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우리 시신경계가 내가 여기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오른쪽 시야에 나왔던 것들은 왼쪽 반구에 후두엽으로 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시각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실험도 그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세타파하고 감마파가 함께 활동하는 거 이런 활동하는 게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알파 파형도 관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어, 여기에 컨트롤 레터럴하고 입실 레터럴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레터럴은 제시된 시야하고 측정된 반구하고 반대쪽 그러니까 왼쪽 시야면 오른쪽 뇌의 후두엽에서 측정된 걸 얘기를 하고 입실 레터럴은 시야하고 반구하고 같은 쪽 그러니까 왼쪽 시야였으면 왼쪽 반구에 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감마파고 세타파의 커플링의 그 파형을 보게 되면 그리고 메모리 요 사각형의 개수를 3개, 4개, 6개 이렇게 변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드 2는 3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로드 3, 로드 4 아니네. 로드 2는 2개를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사각형이 2개가 나온 거죠. 로드 3는 이런 사각형이 3개 나온 거고 6는 6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6개로 가면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보면 2개 때는 그 감마파하고 세타파의 커플링이 어, 동일 반구나 반대측 반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수가 3개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왼쪽 시야에 나왔으면 오른쪽 반구의 활동이 왼쪽 반구의 활동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로드 4로 가게 되면 그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타파와 감마파의 함께 나타나는 그 파형이 대략 3개, 4개일 때 시야하고는 반대쪽인 뇌 쪽에서 이런 활동이 보인다. 그런데 6개로 가니까 차이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6개는 포기한 거예요. 피험자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6개는 기억하기 힘들어서 유지하고 힘들어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3개, 4개는 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보여요. 감마파하고 세타파의 커플링이. 근데 이 결과 오른쪽 그림은 더 재미있는데 입실 레터럴 그러니까 왼쪽 시야에 제시되었으면 왼쪽 반구의 활동이 반대쪽 뇌의 활동보다 월등히 크죠. 이 알파파가. 로드 3하고 로드 4하고 로드 6도 크네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주의를 줘야 되는 게 요 조건에서 왼쪽 시야에 여기 줘야 되니까 이거는 오른쪽 뇌의 후두엽이 지금 정보 처리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건데 왼쪽 뇌의 후두엽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른쪽 서로 둘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거든요. 보통은 오른쪽 뇌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른쪽 뇌가 왼쪽 뇌를 억제를 시켜요. 보통은. 음. 그래서 왼쪽 뇌의 활동이 조금 억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기량작용 같은 걸 서로 하죠. 왼쪽 뇌, 오른쪽 뇌하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 후두엽에 들어온 정보를 온 주의를 다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왼쪽 뇌에서의 활동이 어, 저 오른쪽 뇌를 방해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왼쪽 뇌 후두엽을 지금 억제시키느라고 이 알파파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타파하고 감마파는 원래 처리해야 되는 반구 쪽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알파파는 어, 처리하고 있는 뇌 쪽의 활동을 더 증가시켜 주려고 반대쪽에 있는 그 동일 반구에 있는 왼쪽 뇌에 있는 그 활동을 억제를 시킨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지 오른쪽 뇌의 후두엽의 활성화가 더 크게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 실험도 되게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1차적으로 소생이.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분 룩스 이분들을 12년도에 한 걸 보면 유사한 방법을 썼는데 작업 기억이 부하 그러니까 3개에서 4개로 4개에서 5개로 5개에서 6개로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많아질수록 부하가 커지는 거죠. 그럴수록
이 파형의 크기가 더 커지고 알파파도 더 커진다고 하는 거를 또 보고를 해서 2009년도 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his 이렇게 he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11년도 이분들 연구도 알파파하고 세타파가 보고되는 걸 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에 15년도 이 연구인데 이 연구는 환자의 뇌에 해마에 전극을 붙여가지고 앞에서 보였던 세타파, 감마파 커플링이 보이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15년도 봤더니 해마에서 세타파, 감마파의 커플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작업 기억을 수행하는 동안 해마의 활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실험이 된 거예요. 15년도 이 실험이. 그래서 그럼 이제 게임 끝났네. 그러면은 작업 기억이 해마를 동반을 하니까 해마의 활동을 동반을 하니까 시각 지각이나 시각 심상하고는 구분되는 별개의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요분이 쓴 그 방법이 순서 정보를 학습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어 1번 사각형, 2번 사각형, 3번 사각형, 4번이 있으면 색깔이 다른데 파란 사각형이 뭐 빨간 사각형보다 앞에 제시가 됐었냐? 이런 걸 판단하게 했어요. 근데 그 순서를 학습하는 게 이게 해마의 활동을 동반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지고 작업 기억을 했던 게 이게 어, 순수하게 진짜 작업 기억만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 오히려 장기 기억의 어떤 약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반론을 피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연구가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MRI 쪽으로 보면 아까 작업 기업과 해마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 뇌파 가지고 한 경우에도 지금 신부정극 한 경우 15년도 연구는 해마가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제상 그러니까 작업 기억 과제를 측정하려고 썼던 과제가 꼭 작업 기억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장기 기억의 약화 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현재까지 아까 그 작업 기억하고 관련된 일단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개체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줬고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볼 때 세 종류의 그런 가설이 가능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약간 뭐 연구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지금 실험 증거들 이런 거 정도밖에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뇌 가소성과 작업 기억 훈련인데 조울스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잭이라고 하는 분들이 2008년도에 작업 기억 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업 기억 과제라고 하는 거는 뭐 900ms 동안 1초 동안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는 훈련이 아니고 단기간 동안 그러니까 1초 내외 정도 해당되는 동안 정보를 유지하는 훈련을 했더니 그 능력이 커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커지고 났더니 보니까 전반적인 지능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
2008년도 논문이 그렇거든요. 조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세 구간을 통해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순서를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작업 기억 과제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 같은 게 띵땡동 뭐 이렇게 세 개를이면 띵땡동에서 뭐 동이 제일 언제 나왔냐? 제일 끝에 나왔잖아요, 그죠? 동이 가운데 나왔었고 그러면 그 로드가 지금 띵땡동은 로드가 3이 되는 거고 띵땡동궁 뭐 이렇게 되면 4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로드가 3일 때 그러니까 3개의 시퀀스를 잠시 동안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고 로드 5는 5개의 그런 시퀀스를 순서가 있는 자극인 거죠. 걔들을 유지해야 되는 1초 정도 유지해야 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5분 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실험실에 와서 했고 6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그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봤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로드 3는 다 잘해요. 그죠? 그래서 셀링 이펙트 얘기했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다 잘하고 근데 로드 4나 5는 타임 포인트 1에서는 잘 못해요. 근데 훈련을 많이 해서 이거는 훈련 6주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주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한 거겠죠? 그때는 상당히 증가된 게 보여요. 4하고 5인 경우에. 그리고 타임 포인트 3는 아마도 6주 끝나고 나서 했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천정 효과가 좀 보이죠. 지금 타임 포인트 2하고 타임 포인트 3에 거의 결과 변화가 없죠. 이미 갈 만큼 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보이죠. 그죠? 근데 만일에 로드가 5가 아니고 6나 7으로 만일에 갔으면 아마도 타임 포인트 3 때 더 올라갔을 거라고 난 예측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때 하여튼간 행동 변화를 보면 이렇게 증가되는 게 보이고 훈련의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워킹 메모리도 훈련을 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뇌의 영역을 MRI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찍어서 봤더니 전전두엽의 앞쪽 이쪽 앞쪽에 활성화가 줄어들더라.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돼서 주의를 다 기울여야 돼서 뇌의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 그 일이 이제 뻔해지고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뇌 영역이 활동을 하던 게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배울 때 초기에는 평상시보다 뇌 활동이 더 많고 근데 그 일이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아까 많이 됐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주 필수적인 영역 몇 개만 활동을 해요.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주 지나고 나서 봤더니 전전두엽의 영역이 초창기에는 아마도 많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타임 포인트나 타임 포인트 1에서는. 근데 타임 포인트 3 갔더니 감소하는 증가네요. 증가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 완전히 그 익숙해진 정도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할 때 어느 경우에는 어느 영역들의 활동이 증가된 경우에 잘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감소하는 게 더 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어려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뇌 활동의 증가가 많은 경우가 더 잘하게 되고 동일한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너무너무 익숙해지면 이제 뇌 활동이 줄어든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 워킹 메모리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올슨 등이 2004년도 했던 거 보면 선생님이 지금 했던 얘기 작업 기억의 내용을 훈련을 하는데
초창기일 때는 뭐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또 감각 영역이나 이런 데 활동이 많다가 많이 반복이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들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앞에 그 에릭슨 교수님 청킹 결과도 있었는데 여기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기억, 작업 기억 내에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양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하나하나 아이템을 큰 청크로 묶게 되면 뭐 72개까지 79개까지 한 번 보고 암기할 수 있다고 에릭슨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의 효과잖아요. 그죠? 청킹 같은 것도. 근데 지금 여기서는 1초 내외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향상이 되고 뇌의 변화도 수반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 열심히 그 노력하는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본 것처럼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행동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서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연습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게을러 그러면 역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뭐 아주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근데 여기 코원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000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 모델이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롱텀 메모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큰 사각형 얘는 감각뇌의 영역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면 운동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고 반영구적인 상태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으로 봤다거나 귀로 들었다거나 어떤 내용을 그러면 그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감각 뇌에 있는 거나 모터에 있는 정보들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요 활성화된 부분이 어, 일종의 워킹 메모리에 지금 뭐 포놀로지컬 루프나 아니면 비주어 스케치 패드의 정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장기 기억이 이만큼 있는데 그중에 현재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조금 전에 봤거나 들은 것들이 일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놈들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음 어떤 일을 할 때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의 주의를 관장하는 부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주의가 다 몰리게 되고 주의가 몰린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기억 성분이 되는 거고 그 단기 기억이 대략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양이 4개에서 5개 정도 정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ctivated 돼 있는 activated portion of memory 얘는 글쎄 뭐 베들리 선생님이 얘를 워킹 메모리라고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종류 지금 내가 정보 처리를 하는데 이후에 할 일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메모리가 있고 일시적인 메모리가 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큰 메모리가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 중에 현재 관심사에 주의가 쏠려진 그런 메모리가 있는데 그 포커스 오브 어텐션이 간데 이게 바로 쇼터 메모리 스팬이나 쇼터 메모리를 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좀 얘기한 게
아주 스탠다드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이쪽에도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6장을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이라고 얘기했던 메모리하고 관련된 뇌 영역들, 현재까지 보고된 영역들을 보게 되면 이 아비마 쪽, 여기 너무 내려왔는데 이쯤 돼야 되는데 여기는 주의를 총괄하는 프리프론털 코텍스, 그러니까 센트럴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뇌 영역이 여기 배외측 전전두엽 영역에 있는 거고, anterior cingulate gyrus 라고 하는 코텍스라고 하는 ACC는 뇌 안쪽에 있는 주의를 관장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영역이 이 센트럴 이그제큐티브하고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두정엽 쪽으로 오게 되면 되게 의미적인 정보인데 장기 기억에서 나온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버퍼가 있는데 그 버퍼가 에피소드 버퍼가 되고, 베르니케 영역 인근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의 인근 영역은 포놀로지컬 루프를 다루고 있는 데다. 그래서 측뒤엽 쪽의 베르니케 영역 쪽에 이쪽은 들은 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포놀로지컬 루프인 거고, 브로카 영역 쪽 인근의 아비마 쪽에 있는 소리 관련된 영역은 내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인 거고, 후두엽 영역은 많이 얘기했던 선조 피질에서부터 이 위쪽으로는 주로 두정엽 쪽으로 올라간 쪽은 위치나 움직임이나 공간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스페이셜 패드가 되는 거고, 밑쪽으로 오는 거는 주로 물체의 사물의 아이덴티티, 화 패스웨이죠. 이쪽을 담당하는 그 작업 기억의 성분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2021년도인데 21년도까지 인류가 이제 그 작업 기억하고 관련해서 근 10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는데, 연구 결과를 집약을 해보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6장 마친 거에 대해서 퀴즈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여러분 잊어먹지 않도록 뭐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33분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1시 45분까지 작업 기억의 구조와 관련 구조, 그 다음에 구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뭐뭐 있었죠?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있었고, 포놀로지컬, 아티큘레토리 루프 있었고, 그것들의 기능이 있었고, 그것도 구조를 얘기를 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뇌 영역, 조금 전에 선생님이 바로 얘기했었죠. 그 뇌 영역을 여러분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뭐 그리기 뭐를 가지고 그려서 영역을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여러분 손으로 그려보고, 그거 그렇게 된 파일을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해됐어요? 김지혜 학생, 그래 맞아요. 그림을 그려서 파일을 제출하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려보세요. 만일에 뭐 잘 안 되면 손으로 노트에다가 펜으로 그린 다음에 그 뭐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파일 전송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45분까지. 너희 고생하지 뭐. 좋아 그러면 50분까지. 영어로 써도 돼요.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으세요. 이나리 학생.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작업 기억 아니야. 어차피 해야 돼. 네, 지금부터 하세요. 해서 50분까지 해서, 그러니까 11시 50분까지 해서 조교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7장 가지고 만나요.